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세종에서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이 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지난 2004년도죠.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대전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열렸는데 어제 참석한 정치권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균형발전이야말로 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또 교육복지, 문화복지를 이루는 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도시 건설에는 찬성했지만 균형발전 정책이 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 참석한 분 가운데 이제 문재인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고 지방이 살아야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2년 8개월 만에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내국인이 16만 9,700명, 그리고 외국인이 한 2,700명에서 모두 지금 17만 2,4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사는 그 한솔동이나 도담동, 아름동 이 세 개 동의 인구가 7만 3천 명인데요. 조치원읍 인구가 한 4만 6천 명 되니까 한 배 반 정도가 이 신도시 쪽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지금 신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은 계속돼서 올 연말까지는 대략 한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6만여 명이 유입됐는데 그런데 수도권보다 충청권에서 옮겨온 경우가 더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12년부터 이제 조성이 됐는데, 절반 갖고, 6만 명의 한 절반 갖고는 3만 2천 명이 충청권 내부에서 유입이 됐고요. 정작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된 인구는 한 2만 1천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대전에서 세종시로 옮겨간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충남 쪽에서 한 7천 명 정도, 그리고 충북에서 6천 명 정도가 세종시로 옮겨갔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유출된 인구가 수도권 전체에서 세종으로 온 인구보다 거의 육박하다 보니까 좀 불균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세종시 건설의 애초 취지라는 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충청권 안에서 일종의 그 인구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 애초의 취지에 맞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2만 1,900명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세종시로 이전한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국립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직원이 16,000명이거든요. 이 16,000명의 어떻게 보면 직원까지, 그 가족까지 왔다면 6,000명 정도가 지금 플러스 된 상태인데, 이렇게 이 숫자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자라든지 그 가족들이 아직 이주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취지에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는 이 세종시하고 또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 대략 한 지방으로 170만 명, 이 가운데 충청권 한 65만 명을
이주시킨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턱없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신도시에는 올해도 아파트가 10,000세대 이상 공급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18,000가구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한 16,000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여기 비하면 한 2,0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생활권별로는 한 2-1 생활권, 2 생활권이 한 8,000가구가 지금 분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이 세종시에서도 강남 쪽이라 할 수 있는 3-2 생활권 또 3-3 생활권에 한 5,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은 그 세종시청 주변에 3-2 생활권에서 지금 분양이 되는데요. 오는 19일 날부터 첫 분양에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해 직접 반영하기 위해 새로 구성한 시민행복위가 오늘 출범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행복위는 아시다시피 권선택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설치를 약속한 기구인데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우선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데 오늘 오후 2시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들은 한 4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임기가 한 2년으로 작년 12월부터 이 신청한 한 1,969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주요 기능은 이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 조정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이나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무이나 자문 등을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행복드림 버스데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드림 버스데이. 이 시내버스 현장을 가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살펴드리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시 행정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되도록이면 뭐 안 된다는 쪽으로 또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답을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풀어왔는데 이것을 권선택 시장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회의에서 이 현장에서 좀 답을 찾는데 노력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버스와 관련해서 민원 제기를 한 걸 좀 예를 들어보면요. 뭐 버스가 부족하다.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민원이 나오면은 좀 걸어서 환승하면 된다. 예산이 없다. 또 다른 부서가 협조를 않는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민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의 발상을 좀 바꿔보겠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보다는 예스를 좀 많이 해달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행복드림 버스데이의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금요일 날 민원 현장을 무조건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민원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의 주민들 또 시의원 또 조합 관계자 이렇게 같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민원 현장 방문지가 이제 노은 3사 지구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은 114번이 이 반성역과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배차 시간이 너무 19분으로 너무 길다. 이렇게 민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14번 노선은 종점을 유성여고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배차 간격을 12분으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는 반성역 쪽을 순환하는 이 순환버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제 방안인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행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편집국장.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충남대병원 2018년 개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담동의 부지 매입이 순조로워서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종 충남대병원 한 500병상 규모고 한 20개 과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법조계의 여풍시대가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검사 32명 가운데요 16명이 여검사라고 합니다. 절반이 넘죠. 게다가 이 판사
79명 판사 가운데 28명이 여판사라고 합니다. 프로 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5 K리그 클래식 개막이 내일 개막되는데요. 대전 시티즌 팬들 감개무량하지 않을까 싶네요. 강등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되돌아온 대전 시티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실력 발휘를 해서 지역에 있는 팬들 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스포츠 관련해서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내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하나 홈 경기에서 7일부터 치러지는데요. 이 시범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대전시가 탄생한 지 딱 100년이 되는가 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구성됐는데 이창기 전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전을 빛낸 백인, 대전을 바꾼 100대 뉴스, 이런 것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한화 이글스의 이 최우석 선수가 있는데 투수입니다. 근데 이 투수가요, 이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투수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한 145km, 시속 145km가 나오고, 또 다른 쪽 팔은 한 134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도 상당히 빠른 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좌우를 쓰다 보니까 KBO에서도 이 최우석 룰을 올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한 타자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던졌다가 왼손으로 던졌다가는 안 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타자에게는 왼손이면 왼손, 오른손이면 오른손으로 던져야 된다. 이런 룰을, 아예 이 최우석 룰을 만들 정도로 아주 괴짜 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 야구 팬들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